대한민국의 하늘을 가르는 새로운 전설, KF-21 보라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국가의 전투기 개발 성공을 넘어 전 세계 군사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항공기 수입에 의존하던 위치에서 이제는 독자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내놓는 국가로 변신했습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국제적 신뢰의 집약체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전 세계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KF-21의 등장은 기존 강대국들이 독점하던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충격적인 변수였습니다. 미국의 F-35, 러시아의 SU-57, 중국의 J-22 군림하던 시장에 한국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방위산업에서 자주포, 미사일, 잠수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지만 전투기만큼은 가장 어려운 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벽을 깨뜨리며 명실상부한 항공강국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 전투기의 첫 공개는 단순한 신제품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소비국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무기를 제공하는 생산국임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KF-21의 등장으로 인해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이나 유럽산 무기에 의존해야 했던 중견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산 전투기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검증된 성능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KF-21은 개발 초기부터 철저하게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설계 단계에서 반영했습니다. 나토 규격 무장 호환성, 빠른 생산 속도, 합리적인 유지 보수 체계는 이미 동남아시아와 중동, 심지어 북미 국가들의 관심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무기를 선택할 때 단순히 성능만 보지 않습니다. 가격, 유지 비용, 동맹과의 협력 가능성, 향후 업그레이드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바로 이 점에서 KF-21은 놀라운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 과정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국산 엔진과 일부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 그리고 국내외의 회의적인 시선까지.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모든 장벽을 하나씩 돌파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과 유럽 기업들과의 협력은 단순한 대안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완전한 무기 독립을 향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도전과 극복의 이야기가 KF-21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KF-21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 모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도전, 실패, 그리고 집념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그 중심에는 국방과학자, 군인, 그리고 기술진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세계가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전투기가 실제로 전장에 투입되었을 때 기존의 전투기들과 맞설 수 있는 실질적 전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블록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사실상 5세대에 준하는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스틸스 기능 강화, 무인기 연동, 국산 엔진 탑재는 앞으로의 KF-21을 더욱 진화시킬 청사진입니다. 바로 이 미래지향적 로드맵이 다른 경쟁 기종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KF-21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무기체계가 아니라 세계 방산시장에 던져진 거대한 파문이자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군사 이제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시작된 이 혁신의 물결은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KF-21의 출현은 곧 한국이 글로벌 군사 무대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되었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등장한 이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전투기가 불러일으킨 세계 각국의 반응입니다. 단순히 기술적 성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구매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KF-21이 가진 잠재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국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투기 도입국이었지만 이제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페루,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가 이 전투기에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동남아시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국가들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기지 확장은 이들 나라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면서도 가격과 성능을 모두 갖춘 전투기를 찾고 있었고 바로 그의 답이 KF-21이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KF-21이 나토 규격 무기와 호환되며
동시에 운영 유지비가 낮다는 점을 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체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제공하는 정비체계와 훈련 시스템까지 함께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입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KF-21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오랜 기간 미국과 유럽산 전투기에 의존해왔지만 최근에는 장기적인 공군 현대화 계획 속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찾고 있습니다. KF-21은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F-35의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며 장기적으로는 무인기 연동과 국산 엔진 탑재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군사력 확대에 적합한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천궁 미사일을 이미 도입하며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바 있어 전투기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미의 페루는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의 러시아산과 프랑스산 기종들은 운용 비용과 정비 문제로 지속적인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이때 KF-21은 가격 대비 성능에서 최적의 해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페루가 KF-21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한국과 남미 국가 간의 방산 협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북미에서도 KF-21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는 차기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한국산 플랫폼을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캐나다는 F-18 계열과 같은 서방 전투기를 주로 운용했지만 최근 방위 정책 다변화와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KF-21이 정식으로 캐나다의 도입 목록에 오르게 된다면 이는 한국 전투기 역사상 가장 큰 외교적, 군사적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각국이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KF-21은 빠른 생산체계와 안정적인 유지보수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는 무기를 도입할 때 단순히 구입값뿐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비까지 고려하는 국가들에겐 치명적인 매력 요소가 됩니다. 미국산 전투기들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유지비와 정비체계가 지나치게 비싸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KF-21은 그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추면서도 성능에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블록 업그레이드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초기 모델은 공대공 임무 중심으로 배치되지만 블록 2와 블록 3에서는 공대함 작전 능력이 강화되고 내부 무장창을 통한 스텔스 성능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로드맵은 단순히 현재의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무기체계를 함께 구매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구매국 입장에서는 한번 도입하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최신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F-21이 갖는 또 하나의 강점은 한국이 이미 입증한 방산 수출 성과입니다.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FA-10 전투기 등이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검증된 신뢰도를 쌓아왔습니다. 이 경험은 잠재적 구매국들에게 한국 무기는 단순히 값싼 대체품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성능이 입증된 무기라는 신뢰를 심어줍니다. 따라서 KF-21 역시 이미 성공한 한국 방산 제품들의 뒤를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자면 KF-21은 아시아, 중동, 남미, 북미 등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KF-21이 가진 가격 경쟁력, 성능, 유지비 절감, 업그레이드 가능성, 그리고 한국의 신뢰성 있는 방산체계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실제 수출 계약이 체결된다면 KF-21은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UAE와 한국의 관계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보라매를 중심으로 한 협력은 두 나라가 단순히 군사적 이해관계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미래 안보와 경제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UAE는 기존의 구매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개발 참여국으로 변신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원래 KF-21 공동개발국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면서 프로젝트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한국 입장에서도 차세대 파트너가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이 공백을 UAE가 채워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UAE는 인도네시아의 체납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사실상 정식 공동개발국이 되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UAE가 장기적으로 한국과 함께 KF-21을 생산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방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과 UAE의 군사협력은 이미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UAE는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1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입니다. 당시 수조원 규모의 계약은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단일 실적을 기록하며 국제 방산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훈련과 유지 보수까지 제공해 UAE 공군의 전력 운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양국 간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들었고 이는 곧 전투기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최근 UAE 공군 고위 지휘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KF-21 시험 비행 현장을 참관하고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사건은 양국 협력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정례적인 공군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단순히 구매자 판매자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UAE 조종사들이 KF-21 시범 비행에 직접 참여하며 실전 경험을 공유한 사례는 그 자체로도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UAE의 이런 행보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F-35 도입을 오랫동안 희망해오던 UAE가 방향을 틀어 한국의 KF-21을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은 기술 유출 우려와 중동 정세를 이유로 F-35 판매를 유보해왔는데 이로 인해 UAE는 사실상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도 검토했으나 과거 중국산 훈련기 도입 경험에서 성능 문제와 신뢰 부족을 절감한 UAE로서는 결국 한국이 가장 합리적인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UAE의 참여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KF-21 사업은 막대한 자금과 기술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파트너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이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UAE가 새롭게 합류한다면 양산 수량과 사업 지속성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중동이라는 전략적 시장에 확실히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공동 생산, 기술 이전, 그리고 장기적인 방산협력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로 인해 가장 불편한 입장이 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동 최대 자본국 중 하나인 UAE가 중국산 전투기가 아닌 한국산 KF-21을 선택한다는 것은 중국 방산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중국은 저가 전략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해왔지만 신뢰성과 성능 면에서 한국산 무기와 비교하면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UAE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이처럼 UAE는 더 이상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KF-21을 통해 한국과 함께 세계 방산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흔들리는 자리를 대신 메우며 오히려 프로젝트를 더욱 안정시키는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게도 UAE에게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며 동시에 국제방산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KF-21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단순히 무기거래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전투기는 미국, 중국, 중동 주요 국가들의 전략 계산을 뒤흔들며 세계 군사 외교 무대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동의 긴장 국면 속에서 KF-21은 의외의 파급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면 상황은 복잡합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동 동맹국들에게 자국산 무기를 공급하며 영향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UAE의 F-35 판매가 번번이 거부되거나 지연되면서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 중국과의 관계 문제 등이 이유였지만 UAE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틈새를 KF-21이 파고든 것입니다. 한국과 UAE의 전투기 협력은 미국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방산 수출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속으로는 중동 패권에서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단순히 반대하지 않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이 KF-21을 견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동의 방산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KF-21의 확산을 막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동맹 구조 안에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매우 불편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한때 중국산 전투기와 훈련기를 도입했지만 성능 부족과 신뢰성 문제로 큰 실망을 했습니다. 중국은 저가 전략으로 무기를 공급했지만 결국 품질에서 한국산 무기와 비교할 수 없다는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UAE가 인도네시아 대신 KF-21 공동개발 참여를 검토한다는 소식은
중국 방산업계의 경계령을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기대하던 중동 시장의 문이 한국에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 정세도 KF-21을 둘러싼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하고 있으며 후티 반군과의 충돌,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UAE 주요 공항과 석유 시설이 공격을 받은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UAE는 방공망 강화와 공군 전력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은 바로 이런 안보 환경에 적합한 해답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 미사일 교전이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 전체가 불안정해졌습니다. 미국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고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UAE는 이미 한국에 천공2를 도입하며 방공망을 강화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KF-21과 같은 첨단 전투기를 통해 하늘까지 지배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 강화가 아니라 중동에서의 정치적 위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한국에게도 이 모든 상황은 기회로 작용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기 다른 이유로 곤란한 입장에 처한 가운데 한국은 균형자이자 대체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지 못하는 무기를 공급하면서도 중국이 채워주지 못하는 신뢰성을 제공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따라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안보축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은 불편하지만 전략적 관리로 대응하고 있고 중국은 뚜렷한 패배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동은 KF-21을 통해 새로운 안보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카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무기가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KF-21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스펙시트나 청사진 속 미래 계획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성능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외신과 경쟁국 언론은 KF-21이 과연 실탄 무장 발사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무장 통합이 실패했다는 식의 보도들이 이어지며 KF-21의 신뢰성에 그림자를 들이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공군이 공개한 실탄 무장 시험 영상은 이런 의혹을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시험이 아니라 한국이 이제 전투기 무장 통합 분야에서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영상 속 KF-21은 고고도로 비행하며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독일제 IRIS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내장 기관포까지 연속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단일 임무에서 다양한 무장을 운용하며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장면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쏘는 수준을 넘어 임무 컴퓨터, 센서,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 등 전투기의 두뇌라 불리는 핵심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발 2년차에 불과한 KF-21이 이미 실탄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해외 경쟁 기종들보다 최소 3년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일부 발사 오류와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었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무장별 사격 알고리즘을 일일이 검증하고 수정하며 완성도를 높여갔습니다. 결국 조종사가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미사일이 분리되고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하다가 정확히 명중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국산 소프트웨어가 제어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KF-21에 장착될 장거리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성공시켰습니다. 일명 한국형 타우루스라 불리는 이 무기는 스텔스 외형과 저피탄 비행 궤적, 정밀 유도 기술을 결합한 전략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수백 km 밖의 목표물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향후 KF-21의 딥스트라이크 전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방어용 무기 체계를 넘어 전략적 공격 능력까지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KF-21은 충성 무인기와의 연동 운용 계획을 통해 미래 전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성 무인기 LOV는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무인 플랫폼으로 정찰, 전자교란, 타격 유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KF-21이 이들과 데이터 링크로 연동된다면 단순히 단독 전투기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의 지휘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는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으로 평가됩니다. KF-21의 무장 통합 성공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역사적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과거 미국은 한국의 주요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제한하며 사실상 자립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전화위복 삼아 유럽제 무장을 자국 플랫폼에 통합하면서
오히려 독자적인 무장통합 기술을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 아니라 미사일과 전투기를 하나의 작전체계로 설계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 방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한국은 외국산 무기를 단순히 구매해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국 플랫폼에 다양한 무기를 통합하고 나아가 자체 개발 무장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미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KF-21과 연동해 시험할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시제탄 완성과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공할 경우 한국은 무장 독립을 사실상 완성하게 됩니다. 해외 언론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KF-21의 한계를 지적하던 중국과 일본 언론은 실탄 시험 영상이 공개된 이후 더 이상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장 자립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 매체들 역시 한국을 이제 세계적으로 실전용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KF-21의 무장시험 성공은 대한민국 항공무기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이제 단순한 4.5세대 기체가 아니라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그리고 장거리 스텔스 미사일까지 운용 가능한 다목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독립형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자 중견국 외교 전략의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KF-21은 이제 의심과 불신을 넘어 확신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실탄 시험과 무장 통합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종속된 나라가 아니라는 선언이었고 앞으로의 국제 방산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기점이 된 것입니다. 이제 KF-21의 이야기는 현재의 성과를 넘어 미래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은 KF-21을 단순히 공군의 차세대 전력으로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 전투기는 무인기 연동, 장거리 스텔스 미사일, 맞춤형 무장 패키지까지 포함하는 종합 방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독자적인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할 부분은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한국은 이미 충성 무인기 LOUV를 KF-21과 연동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무인기는 스텔스 설계와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정찰, 교란, 타격 유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KF-21이 지휘 플랫폼이 되어 여러 대의 충성 무인기를 제어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 한 대의 가치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노드로 바뀌는 혁신을 의미합니다. 둘째, 장거리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입니다. 일명 한국형 타우루스로 불리는 이 무기는 수백 km 밖의 표적을 은밀히 타격할 수 있으며 저피탄 비행 궤적과 정밀 유도 기술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이 이 무기를 운용하게 되면 단순한 방어용 전투기가 아니라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갖춘 공격 플랫폼으로 변모합니다. 이는 한국 공군이 독자적인 장거리 억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 수출 시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게 됩니다. 셋째, 맞춤형 무장 통합 패키지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해외 무기와 통합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KF-21을 구매하는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제한된 옵션이 아니라 자국의 전략 환경에 맞춘 무장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국가들은 공대공 전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고 중동 국가들은 공대지 방공망 유연성은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맞춤형 안보 솔루션으로 만들어줍니다. 넷째, 경제적 파급 효과와 글로벌 시장 확장성입니다. KF-21은 단일 기체의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 절감과 빠른 양산 체계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도입 후의 운영비인데 KF-21은 기존 서방 전투기에 비해 30에서 40%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나 중견국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요소이며 실제로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구체적인 도입 검토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KF-21이 상징하는 전략적 의미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와 무기에 의존하는 수입국이었지만 이제는 자국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고 무장을 통합하여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방 자립을 넘어 외교적 협상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힘이 됩니다.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 자산이자 외교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KF-21을 통해 보여준 자신감은 미국, 유럽, 중국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KF-21은
블록 2와 블록 3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대지, 공대함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내부 무장창을 완성하며 스텔스 성능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무인기 연동, 장거리 미사일 운용, 맞춤형 무장 패키지 수출까지 현실화된다면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5세대급 패키지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기 체계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국가, 나아가 중견국 외교의 핵심 무기를 보유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KF-21은 그 상징이자 결정적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 전투기가 만들어낼 새로운 역사는 단순히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을 넘어 세계 군사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결국 KF-21은 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립, 자신감,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세계적 경쟁력의 결정체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힘은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내고 세계와 나누는 자산이 된 것입니다.